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군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안보의식과 군선교 활성화를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 남한권 육군 예비역 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올해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뜻깊은 해고요. 네. 이런 뜻깊은 해에 또 평화 분위기 속에서 이 국군의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네. 이 국군의 날이 어떻게 또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건지 그 유래와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죠.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가지고 네. 미 군정 하에 있던 국방경비대가 예. 조선경비대는 육군으로 가고 조선해안경비대는 해군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1949년도에는 해병대가 창설이 되고 제일 늦게 49년 10월 1일 날 공군이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8년이 지나고 1956년도 9월 14일 날 이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국무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그 이유가 상군 통합의 필요성이 있고 재정과 시간도 전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의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10월 1일 날로 하자. 그럼 10월 1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을 했어요. 9월 28일 날 서울이 수복되고 나서 멀리 동해안 양양에서 3, 4단 23년대 3대대가 북진을 시작합니다. 온 국민이 환호한 날입니다. 그날을 10월 1일로 국군의 날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군의 날에는 민군 화합을 상징하는 축제일이고 자주국방과 안보의식을 국민에 고지시키는 그런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국군의 날에 맞춰서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또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어떻게 해왔고 또 오늘은 그러니까 이번 국군의 날 행사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사실 오늘 정말 국군의 잔치날입니다. 예. 칠순잔치예요. 예.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 예년 같으면 지금 이 시간에 성남비행장이나 여의도 광장이나 맞아요. 광화문 광장이나 예, 예. 뭐 잠실운동장에서 성대하게 행사를 했는데 예. 네. 오늘 70주년 행사는 조용하게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군 장병이 사기를 위해서도 휴식도 필요하다. 조용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전쟁 기념관 광장에서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80분 동안 기념식을 가지고 아주 축하 공연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집니다. 예. 그러면 7, 80년대는 어떻게 했는가? 여의도 광장에서 했어요. 예. 우리도 그때 참석을 해가지고 네. 군사 프레이드를 부대마다 서열을 매기곤 했습니다. 상대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93년도부터는 끝까지는 정주년, 45주년, 50주년, 60주년은 2008년도 잠실운동장에서 정말 성대하게 했어요. 65주년에는 성남 비행장에서 그야말로 제가 직접 기념식의 사회 진행을 대통령을 모시고 예. 각국 우방국 참 순회들 순회가 아니고 참 그 참전 용사들과 VIP들을 모시고 진행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70주년 대단히 참 의미가 있잖아. 칠순잔치 아닌가요? 그래서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닌가 하는 그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정부 관계자라면 요즘 남북 관계가 얼마나 좋습니까? 예. 아주 뭐 전화 한 통을 해가지고 자 너희들도 원래 열병식 2번이나 했지 않느냐? 사실 4월 22일 5일 날 건군절인데 그것을 2월 8일로 당겨서 평창 올림픽 하루 전날 세계 과시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난달 9월 9일에 70주년 건국절을 또 성대하게 북한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북한에 얘기하고 너 한번 봐라. 우리가 어떤지 남북관계 좋은데 그러면 아마 대통령 지지율도 더 올라가고 참 훨씬 이 글로벌 국가답게 참 강대국으로서의 자존심이 참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좀 축소된 게 좀 아쉬운 예, 좀 아쉽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기독교 신앙과 호국 정신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점들이 그럴까요? 예, 이 성경 속에
보면 뭐 우리 모세 오경 너무 잘하는 모세 여수와 그리고 다윗까지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분들의 뭐 얘기보다도 사실 고난을 무릅쓰고 외국에 나간 이민자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요새 한 700만 명이 넘는데 고국을 떠나서 참 고국을 그리워하며 요셉과 에스더, 다니엘,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은 고국의 상황을 체크하면서 고국에 헌신하고 애국 애족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이게 애국이 충돌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한 기생 라합 같은 사람, 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때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했어요. 사실 임시정부가 장에 성공할 수 있었잖아요. 그 중에 뭐 이승만 대통령이라든가 김구 주석, 이동희 부통령, 뭐 이성훈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돼가 전부 기독교인이어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현순, 손정도, 차리석 이런 분들이 참 대단했어요. 러시아 노인 동맹단에서 활약한 강우구 의사 같은 사람, 그다음에 여성으로서 남자현 열사 얼마나 출중한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민족 대표 33인 중에도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역대 우리 군에서 훌륭한 기독 신앙인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육군에서 한번 찾아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최명신 초대 주월 사령관과 또 명호 부대장을 지내셨지요. 그분을 좀 꼽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황해도 곡산에서 태어나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고요. 평양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진남포 소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가 바로 소련군이 주둔을 하면서 1947년도에 단신 월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육군 사관학교지요. 조선경비 사관학교 5기생으로 들어가서 군인이 되었습니다. 군인이 되어서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극적으로 참 사람을 생명을 구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3군단 사실 인제 현리 지역에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백골 명단이라는 유격대를 이끌고 혁혁한 전투를 세웠어요. 예. 그다음에 이분을 또 맹호부대 참모 시절에는 제가 직접 모시고 교훈을 듣고 또 열병식을 해드렸던 기억도 나고 그 백골병단 기념비가 1990년도 미시령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 공사도 제가 실무자로서 함께 모셔서 또 유격대원들도 모셔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월남전 참전 용사 묘역에 지금 모셔져 있지요.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특히 올해는요. 올해 초부터 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남북이 분위기가요. 너무나 지금은 이제 평화 분위기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준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반도 분위기가요. 한반도 비핵화는 필수 조건입니다. 예. 65년간 이어진 정전 상태가 종전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헌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 보면은 북한의 액을 복구라는 그런 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미 대통령도 11월 6일 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 의회와 그들의 참모들과도 엇박자를 내면서 임기 응변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것 같아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알고 대응해야 될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비핵화 시점을 한날 한시에 똑같이 하자. 핵을 완전히 없애는 일자하고 시점을 일치시키자. 어떤 것과 일치시키자는 말씀이시죠? 비핵화가 한날 한시에 딱 되면 예. 네. 우리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도 똑같이 일치시켜서 내려놓자 이 말이죠. 비핵화와 예. 종전선언을 바꾸자.
예, 저 동시에. 평화협정하고 아, 평화협정하고. 동시에 그날의 모든 것을 조치하는 것으로 하자. 예, 빗장 풀 것은 풀되 사전에 너무 풀지 말자는 얘기죠. 그래서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모든 것이 비핵화가 완전히 되는 그 시점을 일치시키자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네. 평화 좋잖아요. 그러나 안보를 잊어버리는 평화는 패배밖에 없습니다. 예. 역사를 통해서 패배, 여러분 기억 많이 하잖아요. 요즘 영화의 안시성과 남한산성이 아주 인기입니다. 예. 그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이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이 분위기 속에서 안보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의 이 선택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안보가 말이죠. 우리가 국민들이 좀 인식을 해야 되는데 강대국이 가난한 나라에게 망한 사례가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뭐 멀리는 펠로폰네소스 전쟁 때 아테네하고 스파르타가 싸웠는데 예. 스파르타가 이겼잖아요. 송과 그란과 싸웠는데 이 국력의 차가 어마어마해요. 이겼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 베트남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국민이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유형 전력 아무리 잘 살고 산업 시설이 충분하고 경쟁 능력이 예. 강하더라도 무형 전력이 약하면은 전투력과 국력은 전쟁에서는 제로입니다. 예. 그것이 월남전에서 여러분 뼈저리게 느꼈잖아요. 절대 그러니까 무형 전력이란 게 뭐냐? 국민의 안보 의식이고 군의 전투 의지와 사기입니다. 그다음에 국가 지도부의 리더십 이게 무형 전력 아닙니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정말 국민이 가져야 됩니다.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살짝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CTS 기독교 TV답게 우리 네. 이제 기독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기독 청년들이 많이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참 군 보그마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군 보그마가 왜 중요한지 우리 이 군에서 활약을 하셨던 우리 준장님의 입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군 보그마가 중요한 이유가? 작년에 사실 그 육군 훈련소를 포함한 신병 교육기관에서 입대한 병사가 25만 7천 명입니다. 예. 그중에 세례를 받은 신자가 현황이 약 14만 명이 좀 넘어요. 57%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신병 때는 이 잘 오다가 부대 자대 배치돼서는 이게 말이죠. 20%로 급감을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부대 내 강압적인 종교 행사 분위기도 좀 사라지고 간부들의 뭐 집사나 권사, 장로 비율도 적고 주말 분위기에 취해서 사실 좀 어정쩡해요. 그래서 또 전국 교회도 청년회가 조직되어 있는 비율이 안 돼요. 조직되어 있지 않는 비율이 75%나 됩니다. 예. 그래 한국 교회가 참 위기입니다. 그래서 군 보그마가 잘 되어야 그것이 사회로 이어져서 한국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삶은 내 삶은 동떨어질 수 없다. 또 군 보그마의 중요성을 심으면서 사회 환원시켜야 되겠죠. 예.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병에서 자대 배치 받을 때도 그렇고 나아가 전역을 하고 나면 신앙생활을 이어가지 못한 경우도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을 한국교회가 좀 협력해서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군인과 목회자는 명령에 따라 일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명으로 일합니다. 뭐 지역에 여러 가지 교회들이 각 교단마다 많잖아요. 뭐 시찰이나 아니면 그 각 지역 기독교 연합회에서 순문제로 하든가 아니면 한 교회가 맡아서 적극적으로 대대급 주둔지가 어디냐 파악해서 가장 가까운 교회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어요. 예. 그 다음에 요즘 일자리 창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군에도 말이죠. 군종 목사님의 이 증가는 좀 불투명하고 어려워요. 그러면 교육계에서 요즘 초중고 보면 방과후 교사가 참 일자리 채용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예. 교회도 또 군교회도 그런 신앙 전문 인력 목사님을 양성을 해서 좀 방과후에 지도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도 좀 모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평화가 찾아오고 완전한 평화가 찾아오고 또 이제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될지 생각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까요? 아까 초대에서 일제시대 때 위인 중에 월남 이상제 선생을 언급을 했습니다. 예. 유명한 기독교인이라면 네 분을 꼽을 수가 있는데 고당 조만식, 도산 안창호, 이성훈, 이 월남 이상제 선생. 월남 이상제 선생은 정말로 연동교회에 다니면서 1년에 700명, 800명의 청년들을 전도를 했어요. 따져보니까 4천 몇백 명이 1년에 자기가 가르쳐줬던 기독 신앙을 주지시켰습니다. 예. 근데 가만히 있는데 외국 선교사가 한 대감에게 비누박스를 선물을 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그때 비누가 생소하고 때를 뺏기는 물건이잖아요. 벗기는. 월남은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비누를 싹둑 잘라서 입에서 씹어서 삼켰습니다. 대감이 월남에게 그것은 과자가 아니고 때를 벗기는 물건일세. 그러니까 월남이 말하기를 네 압니다. 여러분은 얼굴에 때를 뺏기지만 저는 속에 있는 때를 벗기겠습니다. 칼날 같은 지적이지요. 예.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먼저 너의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라고 마태복음 23장 2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나 국가 사회가 잘못되고 망하는 것도 지도자가 없어서 진정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이고 지도자가 있다 해도 그 지도자를 위해서 능력을 개발시키고 계도하고 기도로서 우리가 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전 육군본부 인사행정처장 남한권 예비역 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주장님 오늘 겸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